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정말 마음 아픈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남편이 6개월 전에 외도를 했어요. 많은 상담과 대화 끝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여자가 침대에서 더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 테크닉을 더 배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메시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외도 이후 관계 회복 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잘해서 그랬을까? 라는 의심과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잘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테크닉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상간녀는 정말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관계 스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무슨 특별한 테크닉이나 자세 또는 뭔가 비밀스러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수년간 연애와 부부관계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이 될 겁니다. 우선 상간녀와 배우자의 성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되찾고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상간녀와 배우자의 성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테크닉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상황의 차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녀의 가장 큰 특징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상간녀는 그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한시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이미지나 평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욕구와 판타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배우자는 어떤가요? 결혼한 사람들, 특히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니죠. 이런 심리적 제약이 침실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여성은 결혼 15년 차였는데 남편 앞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남편이 자기를 품위 없는 여자로 볼까봐 항상 조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좀 더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해 주길 바랐던 거였어요. 이런 예는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장기적 관계 유지라는 명목하에 종종 자신의 진짜 욕구와 판타지를 숨기게 됩니다. 반면 불륜관계에서는 그런 제약이 훨씬 적어요. 그저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상간녀가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상황과 심리적 조건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잘한다는 것을 복잡한 테크닉이나 특별한 자세 또는 놀라운 신체적 능력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해온 경험에 의하면 진짜 좋은 성관계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관계를 잘한다는 것의 본질은 얼마나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 몰입하고 상대방과의 교감을 즐기느냐가 핵심이에요. 테크닉은 그저 도구일 뿐 실제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맛있게 음식 먹는 사람 보면 기분 좋지 않나요?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음식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왠지 그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같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뭘까요? 비싼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리 학교에서 배운 특별한 식사 예절일까요? 물론 아니죠. 진짜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냥 그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 녀석이 라면을 먹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라면인데 먹는 내내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 누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먹을 때보다 더 맛있어 보였거든요.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테크닉이나 특별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이나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내분이 외도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관계 관련 책도 읽고 심지어 성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비싼 돈을 들여 특별한 테크닉도 배웠대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뭔가 달라졌는데 어딘가 불편하다라고 느꼈대요. 나중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문제는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아내분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거였죠. 마치 대본을 외워서 연기하는 것처럼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조언했습니다. 테크닉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순간을 즐겨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즐겁다면 남편도 그 기운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이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했더니 남편도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아요. 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그 순간을 즐기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테크닉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기본적인 수저 사용법은 알아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간녀와 배우자의 성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목적입니다. 상간녀에게 있어 그 관계의 주된 목적은 대개 성적 만족이에요.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거의 없죠. 그저 순수하게 성적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배우자 관계에서는 성관계가 전체 관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의무감이나 일상의 연장선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침실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의 남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너무 복잡해요. 오늘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화가 났는데 그날 밤 성관계를 시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외도 관계에서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었죠. 이런 심리를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배우자 관계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해요. 첫째, 성관계를 일상과 분리해 보세요. 물론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침실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의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침실 문에 작은 바구니를 두고 침실에 들어갈 때 상징적으로 그날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그 바구니에 던져넣고 들어간다고 해요. 어떤 부부들은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일상에서 침실로의 전환을 돕기도 합니다. 둘째, 성관계에 대한 성과 지향적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마치 시험이나 경쟁처럼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중요한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거죠. 대신 성관계를 함께 즐기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셋째,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에 관해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아요. 뭔가 부끄럽거나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판타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다면 가볍게 시작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놀이와 즐거움의 정신을 되찾으세요. 많은 성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놀이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성인들의 놀이이기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가볍고 재미있게 접근해 보세요. 간단한 롤플레이나 새로운 상황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꼭 복잡한 시나리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른 장소나 시간,
또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 때문에 성관계 중에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이 충분히 매력적인지, 내 행동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즐거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성관계를 더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건강한 욕심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여성은 결혼 5년 차였는데 남편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어요.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면 남편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돼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주길 원했던 거였어요.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꼭 직접적인 언어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몸짓이나 소리 또는 다른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성생활에서의 즐거움은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표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침실에서도 그런 즐거움을 더 쉽게 찾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좋아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활동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저희 상담소에 오셨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두 분 다 직장 생활에 지쳐서 삶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즐거움 데이트를 계획하는 거였어요. 규칙은 간단했어요. 그냥 서로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지만 몇 주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롤러코스터 타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발랄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다시 아내에게 반했죠. 일상에서의 즐거움이 결국 침실에서의 즐거움으로 이어진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에서부터 즐거움을 찾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무아지경까지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아지경은 자신을 완전히 잊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맞는 행동일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이런 자의식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성인들도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와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이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침실에서도 더 쉽게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에요. 그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정서적 연결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 파트너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끌림이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들이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다른 측면들도 함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좋은 점에 집중해 보세요. 그의 매력적인 부분, 감사한 부분, 사랑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침실에서의 경험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에 대한 많은 편견과 금기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사회적 메시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성적 즐거움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전반적인 웰빙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인식하고 도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성관계를 더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욕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열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열정과 호기심이 성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욕구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성적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40대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항상 착한 여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대요.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꼈다고 해요. 이런 내면화된 신념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신념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념인지 아니면 나를 제한하는 신념인지 평가해 보는 거죠. 다음으로 즐거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성인들이 성장하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항상 뭔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부부는 둘 다 매우 성공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일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지만 놀이와 즐거움에는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성생활도 마치 해야 할 일 중 하나처럼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이 부부에게 제가 권한 것은 매주 최소 한 번은 아무런 목적 없이 함께 놀아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냥 노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함께 달리기,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춤추기, 서로에게 음식 먹여주기 같은 거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찾고 표현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그들의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침실에서도 더 이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제 무아지경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무아지경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맞는 행동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이런 자기의식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이런 자의식이 사라질 때 찾아와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성인들도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신 감각에 집중하고 순간을 경험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과 신뢰가 필요해요. 파트너와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이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침실에서도 더 쉽게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것이에요. 그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정서적 연결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 파트너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끌림이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들이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다른 측면들도 함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도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커플의 경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배신감, 분노, 불신 같은 감정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부부 상담이나 성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기대하지 말고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며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에 대한 많은 편견과 금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사회적 메시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성적 즐거움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전반적인 웰빙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인식하고 도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성관계 관련 책도 읽고 심지어 성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비싼 돈을 들여 특별한 테크닉도 배웠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편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달라졌는데 어딘가 불편하다라고 느꼈대요. 아내분은 더 혼란스러워졌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문제는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아내분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거였죠. 마치 대본을 외워서 연기하는 것처럼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이분에게 조언한 것은 테크닉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순간을 즐겨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즐겁다면 남편도 그 기운을 느낄 거예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이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했더니 남편도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도 진정한 즐거움과 열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성관계를 잘한다는 것의 본질은 복잡한 테크닉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느냐에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성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관계를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간녀와 배우자의 성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테크닉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상황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녀는 거리낌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제한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배우자 관계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갖고 즐거움을 찾고 무아지경의 경험을 추구하고 파트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성생활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밀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애와 부부관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